1953년 일본의 작은 어촌 마을 미나마타. 이곳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까마귀들이 갑자기 바다 위로 뚝 떨어지고 마을 고양이들이 하루 종일 이상한 춤을 추더니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1956년에는 이 똑같은 증상들이 사람들에게서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미나마타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일본 질소 주식회사 칫소는 미나마타 공장에서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산하기 위해 수은 성분의 촉매를 사용했습니다. 부산물로 나온 메틸 수은을 정화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메틸 수은이 해양 생태계로 이동하며 어패류에 농축되었고 이것을 먹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수은 중독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명 미나마타병. 환자들은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심할 경우에는 경련과 정신착란을 일으키다가 하나둘씩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2008년 기준 미나마타병 확정 환자 수만도 2,291명입니다. 하지만 미나마타병이 만들어내는 죽음의 행렬은 일본에서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1988년 7월 올림픽 개최로 대한민국이 들떠있던 때 한 소년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문송면. 당시 15세였던 문송면 군은 협성계공에서 압력계에 수은을 주입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수은의 위험성에 대해 어떤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작업을 진행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2015년 광주. 남영정구 광주 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수은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형광등 제조 공정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은 중독이 발생했는데요. 형광등 설비에 수은이 함유돼 있었고 철거 작업자들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하필 그 공간이 지하 공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은이 증발이 됐었고요. 그것을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하게 된 겁니다. 총 근로자 수는 20명 정도 됐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일주일 동안에 전신 발진과 식중독, 감기 몸살과 같은 증상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수은 노출을 알 수 없었던 의사들은 대부분 식중독이라든가 감기 몸살로 진단을 내렸고요. 일반적인 약 처방을 하고 경과를 봤는데 이분들 중에 일부는 손이 저리거나 걷기가 어려워지거나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그 노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수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체내 수은 검사를 하게 된 상황에서 그 질환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일본 구마모토시에서 유엔 환경계획의 개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39개 참가국인 수은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정과정을 관리하는 미나마타 협약에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단적으로 수은 중독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그 형광등 설비를 철거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원청사에서 이 철거 업무를 맡길 때 미리 사전에 설비에 있는 유해 물질들을 제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유해 물질을 썼는지 철거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물질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은 중독이 일어난 거죠. 남영정구의 사례처럼 하도급에 의한 단기간 철거 작업은 수시로 작업 조건이 바뀌고 또 원청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작업 대상의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서 수시로 사고나 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건강 위험 요인 측정은 물론이고 그 어떤 보호구 착용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재까지 후진국형 화학물질 중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